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싱그러운 공기가 밀려오는 초여름 아침입니다. 화려한 조경으로 꾸며진 강릉 리조트 입구에 검정 운동복 차림의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31살의 임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리조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주하는 건물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드디어 돌아왔네.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곳,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던 마지막 추억의 장소였어요. 당시 11살이었던 지우에게 이곳은 동화 속 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해외로 떠났죠. 지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리조트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산속에서 칩거하며 공황장애와 싸워온 그녀에게 이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유명 국제 변호사였던 화려한 과거는 모두 내려놓고 지금은 조용한 힐링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었죠. 로비는 대리석과 금박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춰서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로비 중앙 분수대에서 사진을 찍었던 순간 그때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리셉션 데스크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우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지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은 지우의 검정 운동복과 맨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예약은 안 했지만 객실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지우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예약 없이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성수기라 모든 객실이 예약으로 가득 찼고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쉬다 가도 될까요? 오래전에 아버지와 함께 왔던 곳이라. 죄송합니다만 로비는 투숙객 전용입니다. 여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 뒤로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들어오자 여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지 물었어요. 여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우의 마지막 부탁이었죠. 직원용 화장실이 건물 바깥쪽에 있어요. 청소 스태프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여직원은 지우를 청소 도우미로 오해한 듯 했어요. 지우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제법정에서도 당당했던 그녀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참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손님? 68살 정도로 보이는 노신사가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에 품위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잠시 지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임지우입니다만 지우가 대답했어요. 노신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재형님이 따님이십니까?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저는 송현우라고 합니다. 박광식 회장님의 비서였죠. 송 비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님, 잠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리셉션의 여직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송 비서는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은 특별 손님이십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당황한 상태로 송 비서를 따라갔어요. 로비를 지나 정원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리조트에서 받은 모욕,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송 비서. 모든 것이 뒤섞여 지우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삶을 크게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정원의 한적한 카페 테라스에 임지우와 송비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지우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송비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님, 정말 놀랍게도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것이 20년 전이었으니 바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눈빛이 아버님과 똑같으시더군요. 지우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송비서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박광식 회장님의 비서로 35년을 모셨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곳에 남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죠. 송비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회장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생전에 늘 임재영님과 따님에 대해 물으시곤 했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박 회장님은 어떤 관계였나요? 송비서는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사실 임재영님은 박 회장님의 사위였습니다. 회장님의 딸과 비밀리에 결혼하셨죠. 뭐라고요? 지우는 놀라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가. 네, 박미영님이 회장님의 외동딸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반대로 두 분은 도피 결혼을 하셨고 회장님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죠. 송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재영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박미영님도 해외로 떠나신 후 회장님은 외손녀인 지우님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것도 겨우 5년 전의 일이었죠. 그럼 제가 이 리조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송비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언젠가 내 손녀가 이곳을 찾아오면 전해주게라는 말씀과 함께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지우와 아버지, 그리고 나이 지긋한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바로 박광식 회장이었죠. 이 사진 기억나요? 하지만 이분이 제 외할아버지였다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정갈한 필체로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지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그의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다. 광릉 리조트는 내가 평생 정성을 들인 곳이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따뜻함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없는 지금 이곳이 본래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들었다. 지우야, 이 리조트의 이사 그리고 법적 상속자로서 내가 이곳을 진심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이 리조트에. 송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우님은 이 리조트 지분의 40%를 상속받으셨습니다. 나머지는 회장님의 조카들에게 나누어졌죠. 하지만 그들은 경영에만 관심이 있을 뿐 회장님의 철학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 그녀는 화려한 국제 변호사 커리어를 뒤로하고 산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각한 공황장애와 인간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송비서님, 저는 오늘 로비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하더군요. 송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일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라고 항상 강조하셨죠.
지우는 창밖으로 리조트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리조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송비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제가 객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우님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반 손님으로 머물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직접 이곳의 서비스를 경험해 보고 싶어요. 송비서는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지우님이 돌아오신 것을요. 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송비서는 지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리조트를 올려다보았어요. 운명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찾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지우는 일반 객실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전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죠. 송비서의 도움으로 체크인은 수월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형식적인 미소와 기계적인 인사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외할아버지가 만든 곳일까?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21살부터 30살까지 그녀는 국제 변호사로서 전 세계 최고급 호텔들을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지우는 리조트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우선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갈한 테이블 세팅이 눈에 들어왔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차가웠어요. 명품 백을 든 고객에게는 극진하게 대하면서도 캐주얼한 차림의 가족, 손님에게는 형식적인 응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웨이터가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창가 자리로 부탁드려요. 웨이터는 잠시 지우의 검정 운동복 차림을 살폈어요. 죄송합니다만 창가 자리는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들어올 때 분명히 빈자리가 많았죠. 그녀는 웨이터가 안내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동안 그녀는 웨이터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림의 손님들에게는 특별 와인을 추천하고 셰프가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했죠. 그날 오후, 지우는 수영장과 스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소위 VIP 고객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고객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만 받았죠. 저녁이 되자 지우는 송비서와 비밀리에 만났어요. 리조트 뒤편 조용한 정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송비서가 물었어요.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철학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곳은 이제 그저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송비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조카들이 경영을 맡으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오직 수익만 중요시하게 되었죠. 제가 좀 더 관찰해 볼게요. 직원들의 교육 방식이나 서비스 매뉴얼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일부러 더 수수한 차림으로 로비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한 노부부가 체크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은 기계적으로 절차를 안내했고 노부부가 방향을 헷갈려하자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시 설명했죠. 이어서 휠체어를 탄 손님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눈짓으로 서로를 미루기만 했어요. 결국 호텔 밖에서 일하는 정원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직원 식당을 찾았어요. 송비서의 도움으로 그곳에 출입할 수 있었죠. 식당에서 그녀는 젊은 요리사와 우연히 테이블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젊은 요리사가 인사했어요. 임지우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리조트를 경험해 보려고 왔어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도하라고 합니다. 이곳 레스토랑 부주방장이에요.
도하는 밝게 웃었어요. 리조트는 어떠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서비스가 너무 형식적이고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 점이 불만이에요. 요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데 여기선 VIP 손님과 일반 손님의 메뉴까지 차별화하라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어떻게 차별화하는데요? 지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같은 요리라도 VIP 손님에게는 특별한 접시에 더 화려하게 담아내야 해요. 심지어 재료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죠. 도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 그게 요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우는 도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이 담긴 서비스가 중요하죠. 도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박 회장님이 계실 때는 달랐다고 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했다고. 박 회장님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송 비서님이 종종 회장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아셨던 분이라고요. 도하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이곳에 희망이 있구나 싶었어요. 도하 같은 직원이 있다면 변화의 가능성도 있을 테니까요. 저녁에 지우는 객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일간의 관찰을 통해 그녀는 리조트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은 사라져버린 곳이었죠. 지우는 노트북을 펼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변호사 시절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되살아났어요. 그녀는 리조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열정이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외할아버지, 이제 제가 이곳을 바꿔볼게요. 지우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변화를 시작할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임지우는 송비서와 함께 리조트 본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재 리조트를 운영하는 경영진이 아침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년간 산속에서 홀로 지내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큰 도전이었죠. 긴장되시나요? 송비서가 물었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지우님이라면 잘하실 겁니다. 임재영님과 박 회장님, 두 분 다 결단력이 강하셨죠. 송비서의 말에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옷을 골랐습니다. 검정 정장이 아닌 품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흰색 블라우스와 회색 슬랙스였어요.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마음의 단정함을 보여주고 싶었죠. 준비됐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송비서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8명의 경영진이 앉아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로비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그 여직원도 회의에 참석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고객 서비스 팀장인 듯 했습니다. 송비서, 무슨 일입니까?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요. 중년의 남성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현 리조트 대표이사 박준호였습니다. 송비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라니요? 회의 중에. 박준호가 말을 이으려는데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박광식 회장님의 외손녀이자 이 리조트 지분 40%의 법적 상속자입니다.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지우에게 쏠렸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지우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제 신분과 상속 관련 모든 법적 서류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미 확인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확인했어요. 회의실에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특히 로비에서 지우를 무시했던 여직원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갑자기 박준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일반 손님으로 이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녀는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이 리조트는 외할아버지께서 진심을 담아 만드신 곳입니다. 모든 손님을 진정으로 대접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겉모습과 지갑 두께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고객 서비스 팀장이었던 여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네, 사흘 전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운동복 차림으로 왔다는 이유로 로비에 있는 것조차 거부하셨죠. 심지어 화장실 사용도요. 여직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 리조트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진심이 사라졌어요. 박준호는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임지우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럽습니다만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곳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만드신 리조트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수익과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곳이 되었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송 비서가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지우님은 이 리조트의 법적 상속자로서 이사회 참여와 경영 방향에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물론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 임지우님의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우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이 리조트가 외할아버지의 철학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미 구체적인 개선안을 준비했어요. 직원 교육부터 서비스 매뉴얼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한 젊은 임원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VIP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는데.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고급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인가요? 아니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진심을 다하는 태도일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모든 손님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진심 어린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임원들은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직원들을 무작정 해고하거나 질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함께 이 리조트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 팀장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모든 손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당신에게도 내면의 품격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송 비서와 함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공황장애 증상이 살짝 느껴졌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우님. 송 비서가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송 비서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녀는 리조트를 올려다보았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회의 다음 날, 임지우는 자신을 위해 마련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호수의 풍경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녀 앞에는 리조트의 운영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님, 부주방장 도하 씨가 뵙고 싶다고 합니다. 송 비서가 문을 열고 말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도하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우님.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직원 식당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를 기억하시죠? 그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도하 씨와 같은 열정과 진심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도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습니다. 우선 레스토랑 서비스부터 바꾸고 싶어요. VIP와 일반 손님의 구분 없이 모든 분께 최고의 요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요. 도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항상 꿈꿔왔던 방식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우는 메모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우선 메뉴를 단순화하되 품질은 높이고 특별히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건강상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한 메뉴도 추가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새로운 레스토랑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공유했고 지우는 그의 제안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오후에는 여러 부서 책임자들과의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지우의 변화 방향에 회의적이었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우는 고객 서비스팀 전체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얼마 전 로비에서 지우를 모욕했던 팀장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우가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화면에 새로운 서비스 철학을 담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정장 손님도 슬리퍼 신은 노인도 혼자 온 여행자도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 저는 이런 컨셉으로 리조트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모든 손님의 마음을 보는 서비스요. 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리조트의 고급 이미지는 어떻게 되나요? 경쟁사들은 모두 VIP 전략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고급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볼 겁니다. 진심으로 모든 손님을 대접하는 리조트. 그것이 우리만의 특별함이 될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이었어요. 미팅이 끝날 무렵 로비에서 지우를 무시했던 그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님, 저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함께 변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외할아버지의 옛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 비서가 찾아와준 박광식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어요. 외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직원 5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저희가 잠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들은 모두 고객 서비스팀의 신입 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지우님의 비전에 정말 공감해요.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지우의 눈이 밝아졌어요. 변화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신선한 제안들을 내놓았고 지우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우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서비스라는 주제로 손님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손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우는 교육 중에 강조했어요.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교육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VIP 고객만을 상대해온 베테랑 직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지우는 또한 리조트 시설도 개선했어요.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수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확충했습니다. 모든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어요. 과연 그들의 변화가 손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직원들이 새로운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지우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니까요. 송비서가 그녀를 격려했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하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고 평온했습니다. 오랜 시간 산속에서 자신을 치유하던 그 기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세상과 다시 마주할 준비가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임지우의 사무실에는 긴급 미팅을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현 대표이사 박준호를 비롯한 주요 이사들이 모여 그녀의 개혁에 제동을 걸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우님, 이사회가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송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부 VIP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박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기고 있었고 다른 이사들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임지우 이사님, 최근 당신의 개혁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준호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의 주요 VIP 고객 5명이 다른 리조트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가져다 주던 고객들입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객층도 유입되고 있어요. 일반 고객들로는 VIP의 매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특히 주중에는 객실 점유율이 10%나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주들은 당장의 수익을 원합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특히 진주호텔그룹에서 우리 리조트를 인수하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수 제안이요? 그건 들은 바 없는데요. 방금 들어온 제안입니다. 박준호가 서류를 지우에게 밀었어요. 그들은 현재 시장 가치보다 30%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이 제안에 호의적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진주호텔그룹은 한국 최대의 고급 호텔 체인으로 철저히 VIP 중심 전략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광릉 리조트를 인수한다면 외할아버지의 철학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어요. 저는 이 제안에 반대합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지분 40%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준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임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주주들의 압박이 거세질 테니까요. 미팅이 끝난 후 지우는 정원으로 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오후였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송 비서가 다가와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인수 제안까지 들어왔으니까요. 회장님도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으셨습니다. 송 비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항상 본인의 신념을 지키셨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때로는 헷갈려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걸까요? 이상이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송 비서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손님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서비스는 분명 개선되었어요.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대했고, 노인 손님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지우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혹시 임지우님 맞으신가요?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이 리조트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찾아온 단골 손님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최근 변화된 서비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박광식 회장님 시절의 따뜻함이 돌아온 것 같아요. 지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네, 예전엔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회장님 돌아가신 후 점점 차가워졌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은 VIP가 아니면 대우가 달라졌죠.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지우는 김태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리조트의 오랜 역사와 외할아버지의 경영 철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대화는 지우에게 큰 위안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미팅을 소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김태현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진심으로 모든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죠.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도하와 고객 서비스팀의 젊은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지지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여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웃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미팅이 끝난 후 도하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님, 저희 주방 스태프들이 특별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노인 손님들을 위한 건강식과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요리들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우는 밝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당장 보고 싶네요. 그녀는 도하를 따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요. 첫 번째 전면 개편된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임지우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원피스,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차림이었죠. 오늘이 중요한 날이네요. 지우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2달간의 준비 끝에 마음으로 보는 리조트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리조트 로비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격식 있지만 딱딱하지 않은 편안함과 품위를 동시에 갖춘 디자인이었죠. 지우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송비서가 다가와 보고했어요. 오늘 예약률은 85%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네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힘인가 봐요. 우리의 변화 소식이 퍼졌나 봅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해 주세요. 겉모습이 아닌 그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기억하시죠?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아침 8시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로비에서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도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을 안내했죠. 어서 오세요. 광릉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우는 휠체어를 탄 노부부에게 인사했어요. 이런, 이사님께서 직접 맞이하시다니 영광입니다. 노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휠체어를 위한 특별 동선도 준비되어 있으니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새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들어왔고 부모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보통 고급 리조트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오셨네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키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부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항상 눈치를 봤거든요. 오전 내내 다양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젊은 부부, 혼자 여행 온 여성, 외국인 관광객 그룹 등 모두에게 지우와 직원들은 동일하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사님, 로비에서만 계시면 되는데 왜 직접? 한 직원이 물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리더는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실천해야 여러분도 따라오실 테니까요. 정오가 되자 레스토랑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하는 주방을 지휘하며 특별 메뉴를 선보였어요. 노인 손님들을 위한 부드러운 식감의 건강식,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모양의 요리, 그리고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특선 요리들이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감동한 표정으로 웨이터를 불렀어요. 이 요리가 제 입맛에 딱 맞네요. 씹기 어려운 나이인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웨이터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주방장님이 특별히 신경 쓴 메뉴입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오후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노인을 위한 가벼운 요가 클래스,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 체험, 혼자 온 여행자들을 위한 티타임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우는 티타임에 참석한 혼자 온 여행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좋아요. 보통 혼자 오면 외롭고 어색한데 이렇게 다른 여행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 좋네요. 한 여성 여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하루 종일 리조트 곳곳을 다니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이 있는 가족, 그리고 혼자 온 여행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물론 일부 기존 VIP 고객들 중에는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손님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그런 고객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만 저희는 모든 손님께 동일한 진심으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특별함은 차별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맞춘 세심한 배려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우의 설명에
일부 VIP 고객들도 점차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수 위에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모든 손님들이 테라스에 나와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지우는 송비서와 함께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송비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을 볼 수 있어 행복했어요. 회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비서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어요. 처음 리조트를 열었을 때 손님들의 웃음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하셨죠. 지우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외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난 후 지우는 객실로 돌아가려던 차에 한 직원이 급히 다가왔어요. 이사님,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너무 바빠서.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손님들이 오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백 건의 게시물과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우는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리조트의 새로운 서비스에 감동받았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런 리조트는 처음이에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고급 리조트라니 믿기지 않아요. 혼자 여행자를 위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했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외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순간, 그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삶의 의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릉 리조트의 변화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붉은 단풍이 리조트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임지우는 사무실 창밖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석 달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지우님, 3분기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송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매출이 감소했던 터라 분기 전체 성과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자 그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객실 점유율이 92%를 넘었다고요? 송비서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주중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율도 30% 증가했어요. 초기에 떠났던 일부 VIP 고객들의 매출 손실은 분명했지만 새로운 고객층의 유입으로 전체 매출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고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가 두드러졌어요. 진심 리조트라는 별명도 생겼다면서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송비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소셜미디어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한국의 리조트라고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모욕감과 분노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어요. 그 대신 새로운 목표와 사명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어떤 반응이에요? 지우가 물었어요. 대부분 이제는 지우님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준호 대표이사도 입장을 바꾸었어요. 어제는 임지우 이사의 통찰력을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이사회의 압박이 심했어요.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그녀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송비서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요? 관광산업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보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요. 다른 리조트와 호텔에도 이런 철학을 확산시키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지우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리조트의 변화를 넘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후, 지우는 관광산업진흥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리조트의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러한 서비스 철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이미사님의 마음으로 보는 서비스는 한국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서비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것은 모두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할아버지의 철학이 바탕이 되었죠. 저녁에는 직원들을 위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지우는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도하와 젊은 직원들, 그리고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된 고객 서비스 팀장에게도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지우는 송비서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어요.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지우님, 이제 다 이루신 건가요? 송비서가 문득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송비서는 지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것이 바로 회장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릉 리조트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주는 곳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리조트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는 외할아버지가 좋아했다는 작은 호숫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의 물결을 바라보며 지우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성공한 국제 변호사였지만 공황장애와 인간혐오로 산속에 칩거했던 그녀. 우연히 찾아온 리조트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그 모든 순간들. 마치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꿈꾸던 리조트가 된 것 같아요. 지우는 호수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 서비스 팀장이었습니다. 지우님, 이렇게 일찍 나와 계셨군요. 그녀가 인사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사실, 처음 지우님을 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죠. 지우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법을요. 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아침 햇살이 호수 위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품격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비싼 가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도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새롭게 도착하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 노부부,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에게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어요.
광릉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보내세요. 이제 광릉 리조트는 진심 리조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지우는 산속에서 내려온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가장 값진 선물이 된다는 것을요. 품격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은 이제 광릉 리조트의 모토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금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